골다공증은 우리 몸에서 칼슘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도 안 되고 우리 몸에서 이동도 안 됩니다. 그럼 골다공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를 하는 것인데, 비타민 D를 음식에서 먹으려면 하루에 비타민 D가 400 IU가 필요한데, 이거를 음식에서 얻으려면 하루에 계란을 6개씩 먹어야 되고, 우유를 15컵씩 먹어야 되고, 버터를 18수저를 먹어야 됩니다. 이제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 이 음식으로 해결하면 얼마 안 가면 동맥경화 문제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손, 발, 얼굴만 노출시킨 이제 햇빛에 15분 정도만 노출되면 하루에 해당되는 비타민 D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적절하게 얼굴과 눈은 보호하시고 햇볕을 잘 활용하시면 비타민 D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비타민 D가 충분해지면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암 치료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질병 건강에도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들 해주세요. 그러면 햇볕에 우리가 햇볕을 봐야 되는데 예. 이제 날씨가 좀 춥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긴팔을 입어야 되고 긴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예. 그 햇볕을 보이기 위해서 쪼이기 위해서는 피부를 노출시키는 게 좋은가요? 예, 피부를 노출해야죠. 근데 여기 지금 160여 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대부분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는 일반 마트에 가시면 풀 스펙트럼 라이트를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 현지에서 봤는데 $4부터 있더라고요. 그 풀 스펙트럼 라이트를 거실이나 또 개인이 원하는 곳에 그 등을 사용하시면, 일반 등은 적외선만 들었는데 그것은 자외선까지 포함시켰어요. 그 등 이름이 존 오트 라이트라고 해요. 존 오트 박사가 그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풀 스펙트럼 라이트를 사용을 하시면 장마철이나 또 집 안에서도 햇볕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햇볕을 보실 때 이제 사람들이 요즘 그 햇볕 기피 현상이 만연돼 있는데, 햇볕이 피부암을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 햇볕을 잘 안 보는데, 저는 제가 문헌들을 살피면서 절대로 햇볕이 암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정말로 확실합니다. 암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암을 일으킵니다. 이 햇볕을 보면은요, 지방이 산화가 돼가지고 과잉 자극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는데, 평소에 뉴스타트 생활을 꾸준하게 하시고 몸이 지방이 적당히 있고 근육질로 된 사람은 햇볕을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스 언더스탠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얻는 길을 못하게 만드는데, 햇볕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쪼일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게 쪼이는데, 미국 지역에서는 비타민 R약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 자료에 보면은 미국인들은 비타민 D를 2,400 유니트를 가지고 있어요. 적정량보다 4배나 더 많아요.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대로 비타민 D를 섭취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방금 좋은 말씀하신 문구들을 적어주셨네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존 OTT 라이트인가요? 예, 존 오트 라이트라고도 하고 풀 스펙트럼 라이트라고도 합니다. 네. 이 등을 존 오트가 원래 슬로우 모션 사진 작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리 온상 안에서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빨간 열매로 바뀔 때까지 사진을 찍었는데 4, 5년 지나면서 마지막 단계 실패했어요. 유리 온상에는 자외선이 99%가 굴절이 됩니다. 파란 사과가 빨갛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닐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존 오틀라이트가 일반 우리 창유리, 차유리는 이 자외선을 99%를 굴절시키지만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95%를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존 오트가 그 사진 촬영에만 하던 것을 나중에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환자 치료할 때 풀 스펙트럼 라이트를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햇볕을 잘 쬐이지 못한 환자들을 위해서. 연구 자료에 보면은요, 일반 등 아래 있는 사람하고 풀 스펙트럼 아래 있는 사람하고 칼슘 흡수율이 40%가 차이가 납니다. 풀 스펙트럼 라이트 아래 있는 사람이 칼슘 흡수율이 40%나 더 높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 참가자들 중에 류마티즘 관절염을 앓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수님 사모님께서 예, 류마티즘 관절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다 회복이 됐다고 들었어요. 예, 정말 완전히 회복이 예, 됐습니다. 어떤 과정이었고 그걸 조금 우리 참가자님께 될 만한 그런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뉴스타 여기 류마티 우리가 천연 치료 원리는요. 암이 1기니 초기니 말기니 그게 의미가 없고요. 병이 무슨 병이 의미가 없어요. 천연 치료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 거의 모든 병이 치료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루마티스 관절염은 주요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들도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인데 저희 집 사람이 한 35년 전에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그 큰 병원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들이 치료 방법이 없다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가 건강 강의를 이렇게 할 텐데 다른 사람한테는 아프면 천연 치료하라고 하면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아프니까 그냥 병원부터 찾자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의학적으로 못 고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천연 치료를 한 거거든요. 그때 제가 대학에 있을 텐데 유학을 보내줬어요. 필리핀으로. 거기 온천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제가 공부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온천에 하루 종일 온천장에 있는데 온천장에 한 몇 달 지나는데 손이 딱 쥐어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느 날 손이 딱 쥐어지고 딱 펴지는 거예요. 온천장 밖에 나오니까 또 엉성해지고요. 또 들어가면 또 한 10분 지나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원적외선열이 온천의 원적외선열이 병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구나 이런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그 원적외선 온열 매트를 그 생산하신 분이 제 사무실에 와 가지고 햇볕에 관한 책을 하나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파도 확인하고 그 온천열하고 똑같은 열이 나온다는 걸 계란을 넣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일반 물에다가 계란을 삶으면 흰자위부터 익어 들어가는데 그거는 노른자위부터 딱딱하게 익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그 원적외선 온열 매트를 여름이고 겨울이고 저희 집 사람은 따뜻하게 자고 가끔 땀내는 찜질도 하고 하면서 건강을 회복했는데 그 똑같은 원리를 암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서 암 환자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암 치료를 할 때 1차적인 목표는 그 암 성장이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포프토시스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한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대략. 제가 거의 이 천연 치료를 전문적으로 한 지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되잖아요. 수많은 케이스들을 봤는데 한 3주 정도 이렇게 뉴스타트
온열 치료도 하고 뉴스타트 생활도 하고 다 하면은 3주 정도 지나면 암이 멈춰요. 거기서부터 꾸준히 하면 암이 스스로 죽죠. 이렇게 해서 암을 이기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라운 방법입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은 첫째 마음이 편해야 되고요. 또 체온 관리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양 균형을 잡아주면서 나머지 물 충분히 마시고 잠 충분히 자고 햇볕 쬐고 운동 적당히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저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온열 매트를 한국에서 이렇게 같이 제휴해가지고 이렇게 그 회사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도 동일 제품을 판매를 하나요? 예, 미국에도 그거를 저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LA 쪽에 그거를 취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제가 쓰는 그 제품하고 똑같은데. 예. 근데 이제 요즘은 매트가 다 탄소 섬유로 만든다고 말하는데 그 탄소 면체가 있고요. 탄소 네네. 선으로 된 게 있어요. 탄소 면체는 39도까지 체온을 못 올려요. 근데 이제 36,000 가닥으로 된 그 선으로 된 탄소 섬유로 된 것은 고열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힐링 캠프를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는 중형 타월을 한 30여 장을 가지고 찜질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탁물도 많이 나오고 복잡하고 1시간 정도 5장씩 넣어서 스팀으로 쪄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10몇 년 동안 우리 마당에 그 세탁물이 가득 찬 생활을 살았어요. 그래도 생명을 구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데 이 매트가 나온 다음에는 너무너무 일도 간편해지고 효과도 오히려 더 좋고 그래서 이거는 감기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 치료에 도움을 받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저체온 상태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차거나 이제 체온이 내려가면요 피가 느리게 돌잖아요. 그럼 피가 탁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에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타트로 병을 고치는 것을 좀 요약해 가지고 학생들 같으면 쪽집게 과외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첫째,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90% 이상, 저는 99%까지 마음으로 봅니다. 그 다음은 정상 체온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목으로 60% 이상의 열이 달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목을 따뜻하게 보존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목을 좀 두르고 주무시고요. 또 발 부분을 항상 따뜻하게 하시고 또 평소에 몸이 좀 차가워지면 따뜻한 물에 조격도 하시고요. 손도 담궈주시고 늘 자주 그렇게 하셔서 체온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체온 관리를. 또 추울 때는 장갑을 꼭 끼고 체온 관리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영양균형. 영양균형은 현미 건강식에다가 단백질은 저는 청국장 가루를 먹도록 권합니다. 그다음에 스피루리라 같은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피를 만드는데 비타민 B12는 김이나 파래가 많이 들었어요. 하루에 김을 한 2장 정도 먹으면 되고요. 피를 깨끗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약은 마늘입니다. 마늘을 익히거나 구워가지고 하루에 4쪽씩 먹으면 음식물은 그렇게 되잖아요. 싱싱한 야채는 꼭 효소를 위해서 꼭 싱싱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효소는 45도 이상 열을 가하면 죽어버려요. 효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효소는 매실액, 기스나 산화초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설탕잼이에요. 효소는 자연 그대로의 채소나 과일, 음식에 잔뜩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그대로 샐러드 음식 해 먹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충분히 마시고 운동하고 햇볕 쬐고 잠자고 이렇게 하시면 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고 어떤 병에도 나을 수 있고 재발 안 되고 살 수 있고 저는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그 청국장이요. 예. 곰팡이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안 맞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메주콩, 그냥 콩 두유 뭐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먹잖아요. 예, 현 생활에서 청국장보다. 근데 청국장을 또 집에서 만드는 청국장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나요? 가루 말씀. 여러분들이 네, 이제 제가 이 암 환자들이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청국장이 아니에요. 청국장 가루예요. 청국장하고 청국장 가루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청국장 가루를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은퇴하기 전이에요. 지금 은퇴한 지 19년 됐거든요. 근데 대학에 있을 텐데 그래서 청국장에 대해서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어요. 비타민 B12가 부족할 수 있는데 단백질 가장 좋은 질의 단백질은 소고기보다 더 좋은 단백질이 콩이에요. 네. 콩을 그냥 먹거나 밥에 넣어 먹거나 콩물을 해 먹으면 흡수율이 30% 미만이에요. 아, 근데 콩을 삶아 가지고 42도 온도에다가 볏짚하고 섞어서 놔두면 바실러스 균에 이건 유익균이에요. 이건 네, 곰팡이가 아니에요. 네, 유익균이에요. 네, 하얗게 뜨잖아요. 그때 바짝 말려버리면 그래가지고 먹을 만큼 가루로 빻아서 먹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 벌써 소화가 진행됐잖아요. 프로틴이 아미노 애시드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화를 더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화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올라가요. 작게 먹어도 영양 균형 잡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안 뒤로 지금 25년 이상 30년 가까이 청국장 가루를 매 끼니마다 저도 먹거든요. 저는 그,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숟가루, 증류수, 뭐 청국장 뭐 이런 거 말씀드릴 때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직접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 청국장 가루를 먹은 이후로 저는 피곤을 모르고 삽니다. 네, 그리고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리고 코로나가 진행됐을 때도 저는 여기저기 집회 다니면서 코로나 이제 그 투병 중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밥 먹기도 하고 같이 지내기도 하고 저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물론 저도 얼마든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코로나에도 걸릴 수 있고 얼마든지 걸릴 수 있지만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15장 26절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메주가 그 이렇게 뜰 때 까만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그게 네, 아프라톡신이에요. 네, 아프라톡신인데 이 청국장 가루는 콩을 삶아 가지고 바실러스 균 한 이틀 정도 딱 놔두면은 42도 온도에 놔두면 이제 유익한 곰팡이에 유익한 균에 의해서 발효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음식이 부패되는 거는 썩는 거고 발효되는 것은 이렇게 카타볼리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영양이 분해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딱 말려서 쓰기 때문에 아플라톡신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대총회 예언의 신 연구위원회에서 만든 101가지 질문에 대한 책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거기 보시면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 발효식품이 그 나쁜 먹으면 안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뭐냐면 이제 예언의 신의 발효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느냐. 근데 거기 대답에 보면 그런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언의 신의 발효식품이 나쁘니까 먹지 말라라는 말이 없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언의 신 연구위원회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제 몸으로도 확인하고 또 문헌들로도 확인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근데 목사님,
그 말려서 하는 과정보다 그 하얀 곰팡이가 있을 때 그거를 바로 먹게 되면은 어떤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화시키기가 어렵고 오래 보관도 어렵고 유통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딱 숙성이 된 다음에 발효된 다음에 말려가지고 다른 나쁜 곰팡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먹는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그러면 교수님은 이거를 그걸 직접 상추만 만들어 드세요? 아니면 사서 드세요? 저는 사서 먹습니다. 아, 처음에는 저희 집에 청국장을 만드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하다가 제가 자꾸 돌아다니고 복잡하기 때문에 파주에도 공장이 있고 여기 가까운 순창에도 공장이 있는데 이 순창에 있는 공장은 값도 싸고 질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 사서 먹고 있습니다. 거기 뭐 저희가 또 도움이 될까 봐 연락처나 어떤 제품인지 제가 소개해 주세요. 어디로 연락처를 올려드리면 될까요? 여기 첼트방에. 지금 예. 제가 잠깐만요. 이 방에다가 바로 전화번호를 올려드릴까요? 예. 그 회사가 어떤 회사죠? 담예찬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잠깐만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마트에도 있어서 제가 사 먹는 거 있는데 한번 봅시다. 어떤 거. 예. 저도 마트에서 가서 그거를 보고요. 확인을 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제가 생태맘이고 혹시 내가 김미주 선생님한테 올려드리면 예. 거기서 예. 전화로 그렇게 하면 네. 될까요? 예. 거기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 생태마을에서 나올 그리고 건데요. 온열 매트도 온열, 김미주 네. 집사님한테 그 회사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연락을 하시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아까 그 발효식품은 예. 이제 에르신에 그런 좋지 않다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발효식품에 대해서는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국장은 발효를 완전하게 하지 않고 좋은 그 바슬러시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뭐 발효식품이 너무 많잖아요. 뭐 김치도 오래 익혀가 발효해서 먹는다든지 뭐 젓갈류 뭐 무슨 뭐죠 짠지류 이런 것들을 다 발효해서 먹는데 그런 발효식품도 다 괜찮다는 건지요? 이제 효소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 이해를 하시면 그 이제 의문이 풀리신 때 그 효소는 우리 몸 밖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효소가 있고요. 우리 몸 안에도 효소가 있어요. 근데 이 효소는 밖에서 들어온 음식에는 싱싱한 야채나 과일에 많이 들었어요. 풍성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효소 식품이라고 파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거는 그건 효소는 아닙니다. 발효식품은 맞아요. 이름이. 그러나 효소라는 이름은 안 맞습니다. 효소는 이 식물 속에 들어있고요. 효소는 자기 임무를 끝낸 다음에 자기 모양은 안 바뀌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는 소화효소가 20%, 대사효소가 80%입니다. 소화효소는 이제 영어로는 재로 붙이죠. 우리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입에서만 나와요. 아밀라제. 단백질은 위장에서 나옵니다. 프로타제. 이 지방은 그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리파제라고 하죠. 십이지장에서 나와요. 근데 입에서 이제 음식을 잘 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입에서 음식을 잘 안 씹으면 그냥 넘기면 하나님께서 비상 대책으로 췌장에서 아밀라제를 만들어내요. 프로타제도 만들어내고 50%씩. 그래서 음식을 급히 먹는 사람들은 요즘 췌장이 많이 망가져요. 췌장이 인슐린만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이제 소화 효소, 그러니까 아밀라제에 의해서 프로틴이 말토스로 바뀌고 글루코스로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가 흡수하잖아요.
그다음에 프로틴은 아미노 애시드로 바뀌잖아요. 그다음에 팻은 패티 애시드로 바뀌잖아요. 이거를 이제 카타볼리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잘게 딱 부셔지면은 우리 몸에서 그걸 흡수하잖아요. 흡수하면 그다음에 대사 요소가 이걸 피를 만들고 세포를 만들고 다른 기관과 조직을 만들고 우리 몸은 그런 신진대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신진대사에는 카타볼리즘, 아나볼리즘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면서 새로 똑딱하는 순간에 1초에 피가 반 방울씩 만들어져요. 120일 쓰고 그 피는 죽고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한 2년 정도만 지나면요. 옛날에는 7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2년이라고도 언급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모든 게 새로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뉴스타트 생활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새로운 세포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병 안 걸리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려도 나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 치료봉사책 이 두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을 자주 읽으시면 거기 우리에게 필요한 뉴스타트 원리, 이 전전제적인 인간 회복에 대한 기별이 치료봉사책에 영양과 이런 천연 치료에 관한 내용들이 또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 또 일부 가려부분 기별 등등 이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면 우리가 나는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잘못됐을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걸 바로 잡아주십니다. 또 내가 아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때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살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 집에 청국장 만드는 기계를 제가 이제 그 밥솥 같이 생겼어요. 예. 3일 있으면 하얗게 뜬다는데 예. 그것도 효염이 있으니까 여기는 짚을 구할 수가 없지요. 예, 집 안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다 어떻게- 띄우면 너무 잘 뜬대요. 예, 어떻게 해서라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리는 모든- 거는 제가 말리는 모든 거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리는 거는 저기 제가 그 과일도 말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말려도 될까요? 네, 말리는데 온도를 45도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섭씨 넣어요. 그다음에 혹시 여기 사업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신 분들한테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20, 30년 전에 부산에서 콩으로 그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저보고 분석 감수해 달라고 그 상품하고 자료하고 영양 분석해 놓은 거 왔는데 제가 청국장에 대해서 연구할 때예요. 청국장 가루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우유는 모든 알레르기의 60%가 우유에서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흰 밀가루도 이제 그 글루텐 통밀을 쓰면 문제가 없는데 흰 밀가루를 쓰게 되면 글루텐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연 그대로 하면 좋아요. 그런데 콩으로 그 소이거트를 만들어 왔는데 그때 당시 제품은 너무 좋았는데 단가가 비싸서 안 사 먹으니까 상품을 중단을 했는데 지금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콩으로 요구르트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상품화 시켜서 보급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익이 되고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근데 관심 있는 여기도 분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만드는 그 요구르트를 만드는 그 머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예. 방법? 콩으로 요구르트를 만든 그러니까 요구르트. 우유로 요구르트 만드는 거 말고요. 콩 요구르트는 콩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콩으로 요플레 스테이크하고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서 쓰는 방법을 개인적으로는 저도 기계가 있거든요. 콩으로 그 이렇게 소이거트 만드는 기계가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지금은 보급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한 겁니다. 네, 네. 요구르트가 나와 있어요, 지금. 통 밀크, 요구르트가요? 밀크. 네, 나와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 줌에서 그 소이, 그러니까 콩으로 두유로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그러셨어요.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이거는 옛날에는 자연 치료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칫솔을 해야 되는지 안 하고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어떻게 제가 죄송하지만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신앙을 가진 전문가들이시라면은 그분들의 말을 참고하시는 게 좋고, 저는 아침에 이제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양치질을 하고, 밥 먹기 전에 양치질을 하는 건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표준은 아닙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또 이 방법이 나빠서 고쳐야 된다면 고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보면서 그렇게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잃지 않고 살고 있는데 세상 끝까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멘. 교수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아까 그 온열 매트리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6,000 섬유로 된 고열로 된 것이 섬유로 된 것이 좋다 그랬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러나요? 이름이 뭔가요? 네, 올려주시면 올려드릴게요. 내가 원 매트라고 그럽니다. 내가 네. 김민주 선생님한테 그 공장 회사하고 또 그 사장님 사모님이 거기 취급하시는데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미국에서도 그게 있는지요? 한국 LA 지역에 그거 도매로 저기 총판하시는 분이 LA 지역에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보도 제가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용히 목사님께서 해주세요. 모든 정보들을 다 이제 우리 김미주 강사님께 다 연락을 해 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잘 그러세요. 기다리시고요. 여기 네. 질문 한 가지만 보고 네. 오늘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질문 한 가지 올라왔는데요.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잘 안 들렸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랬는데 네. 네. 여기 마늘은 자극이 심하죠. 그래서 근데 마늘은 위장까지만 자극이 있고 그 이외에는 사라집니다. 그래도 이 식도와 위장에 자극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 굽거나 익히면 자극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늘의 이 효능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고춧가루는 밖으로 나올 때까지 자극이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마늘을 하루에 4쪽 정도. 제가 오래전에 우리 대학의 총장님이 혈압약을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 방문 중에 로마린다 건강식품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가루를 주더라고요. 근데 갈릭 파우더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양의 마늘하고 똑같은 마늘이냐고 그랬더니 똑같대요. 그래서 나 안 사가지고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마늘에 관한 문헌들을 보니까 참 좋은 연구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익혀서 먹으면 됩니다. 굽거나 익혀서. 그러면은 자극이 하나도 없이 그냥 좋은 효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주영이 질문해도 돼요? 아니 여기 잠깐만 여기 주영이 집사님이 먼저 계속 손 들고 있어요. 맞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저기 목사님께 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물을 정유수가 목사님께서 좋다는 제가 설교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들어갔고요. 그 정유수 기계를 사서 제가 몇십 년 먹다가 이제 얼마 전에 고장이 났어요. 근데 요새 정유수가 좋다는 말이 있고 안 좋다는 말이 있고 많이 그 의견이 있어서요. 물에 네. 어떤 물이 좋은지 예, 제 친구 박사님도
제 의견과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존중하지만 저는 제가 연구하고 또 그런 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거기에 맞는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소개하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예언의 신에 보면은 마시는 물에 대해서 pure water라는 말을 썼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soft water라는 말을 썼어요. 또 때로는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pure and soft water. 근데 pure water가 순수잖아요. 순수. 예, 순수. 이 순수는 물속에 순수한 H2O입니다. 그래서 물이 증발할 때 순수한 H2O만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지요. 그래서 대기 오염만 아니라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좋고 깨끗한 물, 음용수나 생활용수나 가장 좋은 물은 빗물입니다. 빗물은 TDS 테스타로 토탈 또 dissolution solid 그러니까 total dissolved solid 약자가 TDS거든요. 이 모든 물 속에 들어있는 inorganic mineral을 총칭해서 보여주는 건데 50 ppm 미만은 이 소프트 워터, 퓨어 워터에 속하고 60 ppm 이상은 하드 워터에 속합니다. 하드 워터는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고 우리 몸은 유기질인데 물속에 들어있는 무기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흡수도 안 되고 찌꺼기로 남아서 병을 일으키는 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식물을 만드실 때 동물이나 사람의 먹이사슬을 근원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물속에나 흙속에 들어있는 인올게닉 미네랄 무기질은 식물의 음식입니다. 식물이 이거를 먹고 햇볕을 받으면 포토신테시스 작용에 의해서 유기질로 바뀌면 영양소가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식물 속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 하나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물속에서 얻으려면 한 도라무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말씀 속에서 그 정도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이렇게 우리 대중 앞에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증류수와 똑같은 정수기가 나와요. 웅진코에이나 청원아이스 같은 정수기는 그 필터를 멤브레인을 씁니다. 피부와 같은 멤브레인을 써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면 물속에 있는 미네랄을 다 걸러버리니까 증류수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류수 기계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웅진코에이 청원아이스 그런 정수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그 수동으로 된 $100짜리 저기가 있잖아요. 증류수 기계가 있잖아요. 비싼 거는 $2,000짜리도 있고 있지만 싼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구입해서 쓰시면 되고 미국에서는 마트에 가면 1갤론에 한 1불 정도 합니까? 증류수를 팔잖아요. 네. 한국은 증류수를 음용수로 파는 걸 법으로 금지시켜 놨어요.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여기 필리핀도 증류수를 음용수로 팔잖아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쓰는 그 링겔 주사액이 증류수잖아요. 우리는. 그다음에 해군들 배에서 1년, 2년 사는 사람들 바닷물 증류해서 먹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증류수가 좋다라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얼굴에 기미 같은 것도 끼고 제가 원래 안경도 끼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안경도 안 쓰고 기미도 없어지고 그 물을 받고 마신 뒤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경 안 쓰시네.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지금 여기 지금 윤샤로님이 지금 아까부터 질문하셨기 때문에 우리 윤샤로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제가 지금 오늘 마늘을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 궁금한 게 있어요. 흑마늘은 어떤가 하고요. 상관없습니다. 흑마늘도 그냥 구운 마늘로 예, 먹으면 예, 예, 상관없습니다.
네, 네. 한 분 더 질문 받으시겠습니다. 멜리사 팍님. 네, 감사합니다. 저기 청국장을 집에서 만드는데요. 그거를 하얗게 떴을 때 얼컸다가 살짝 끓여서 먹는 건 어때요? 끓이지 마시고 그냥 드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좋은 미생물이 죽어버립니다. 끓이면. 날로 먹으면 돼, 날로. 그럼 얼커두는 건 어때요? 오래 보관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얼려서 사용하는 건 좀 낫지만 끓이면은 미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아, 죽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열린건강에서 우리 김평환 목사님 한번 다시 더 초청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들 너무 많으시고요. 네, 또 더 아시고 싶은 것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교수님 강의가 너무 좋고 교수님 저기 지금 사람이 많이 남아서 안 가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 말씀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혹시 이제 이렇게 자주 하면 어떨까요? 저는 네. 뭐 자유로우니까 이게 바쁘신 분들은 네, 일 나가시고 바로 하시고 또 시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조금 더 제가 네, 맞아요.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더 사회하신 분이 허락하시. 네, 그렇게 네, 질문이 더 있으시면 질문 있으신 분들 남아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바쁘신 분들은 지금 9시 40분 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질문 있으신 분들 더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죠? 그 멤브레인을 쓰는데요. 근데 거기 칼슘이 안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필터의 멤브레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정수기에 멤브레인이 붙어 있는데요. 예. 근데 그 칼슘이 없어갖고 칼슘을 다시 거기 하나 더 애드해가지고 지금 소프트워터로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가요? 칼슘을 거기다가 집사님 소프트워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물속에 미네랄이 적은 상태의 물을 소프트워터라고 하고 연수라고도 하고요. 또 아주 경수에다가 하드워터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서 물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연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연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물은 마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럼요. 용어상으로 pure water라는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있는 칼슘을 식물에서 추출한 칼슘인지 물속에 있는 칼슘은 무기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됩니다. 우리는 식물 속에 있는 칼슘이 필요한 거지 물 속에 있는 칼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 해도 되겠군요. 지금 알칼리 이온수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혹시 그게 알칼리 이온수기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알칼리 이온수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알칼리수는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병드니까 알칼리수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옳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의 타액은 침. 우리 몸은 그 산성 알칼리성 중성이 pH 7이거든요. 그 아래 숫자로 가면 산성이고 위로 가면 알칼리성인데 침은 pH가 6.2에서 6.5 정도 되고요. 위장에 있는 pH는 1에서 3이에요. 강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알칼리수를 먹어도 입이나 위장에 들어가면 산성수로 바뀌기 때문에 알칼리수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알칼리 정수기는 물속의 미네랄을 하나도 걸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알칼리수냐 산성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기 미네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은 순수한 물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씻어내가면 치료하는 물이 되고, 거의 정수기 어떤 물은 물속에 우리 몸에 흡수 안 되는 물질들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그걸 남겨놓고 나가면 병을 일으키는 물이 되죠. 백내장, 용내장, 또 관절염, 담석증 뭐 이런 것들, 암 등등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떠놓으면은 뭐 조금 있다가 보면 미끌미끌하게 끼잖아요. 그게 무기미네랄이거든요. 무기미네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돌멩이를 형성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 세포막은 셀렉티브 펌프 메커니즘으로 돼 있어요. 세포막이 원래 5겹이지만 비례해서 내막과 외막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외막은 펄미어블 멤브린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 미네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막은 세미 펄미어블 멤브레인, 그래서 선택적 펌프 작용을 합니다. 무기 미네랄은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기질이 세포 외막 내막 사이에 낄 수도 있고 세포 사이에 낄 수도 있어요. 그게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증류수는 이런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가니까 병을 치료한 물이 되는 거예요. 제 얼굴에 제가 기미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 얼굴에 기미들이 끼었어요. 근데 물 받고 마신 뒤로 그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리고 검버섯 있죠, 검버섯. 검버섯이 있는데 검버섯도 그런 찌꺼기들이 쌓여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관찰하고 있어요. 제가 증류수 마신 지 이제 한 3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제 얼굴에서 그런 검버섯 기미를 하나도 못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깨끗한 물을 마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토론토에서 힐링 캠프를 2주 동안 하는데 뉴욕에서 암 환자가 이제 드라이브하고 거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찜질을 하는데, 땀내는 찜질을 하는데 그분의 손등이나 얼굴이나 이런 데 막 검버섯이 굉장히 많이 끼었더라고요. 검버섯은 저승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안 벗어진다고. 죽어야 벗어진다고. 근데 찜질을 한 열흘 정도 하니까 검버섯이, 손등에 있는 검버섯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와, 여기 눈에 보이는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속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래가지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던 걸 빼먹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뉴스타트 생활을 하잖아요. 뉴스타트 생활은 물 마시든지 건강 채식을 하시든지 뭐 열을 이용하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뭘 이렇게 뉴스타트 생활을 하는 이 자체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내 생애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그건 선택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잘못 알고 있으면 바르게 고쳐주신다고요. 바르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하나님 믿고 살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제가 아침마다 그 생애의빗을 읽는데 그런 문구가 있어요. We believe God acts.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선택하는 일인데 선택하는 일까지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은 과거도 묻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신앙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보게 되죠. 교수님, 목사님, 혹시 전화번호 잠깐만요. 주셔서 목사님. 저희가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전화번호 다 올렸고요. 지금 이온화 칼슘수는 어떤가요? 하고 태시아 양님께서 지금 질문 주셨습니다. 이온화 칼슘이 이온화 알칼리 칼슘. 이온수하고 비슷한 물입니다. 거기 물속에 있는 무기 미네랄을 하나도 걸러내지 못합니다. 근데 네, 사실 물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는 우리 강의를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평한 교수 검색에 들어가시면 물에 관한 강의가 많이 떠 있거든요. 네. 거기를 참고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분이 또 홍은자님께서 끓인 물 먹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 예, 주셨는데요. 물은 끓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증류수도 물을 끓여서 만들잖아요. 근데 물이 증류수는 물을 끓이기 때문에 균도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 음용수로 기준을 정할 때 3가지 기준을 정했어요. 하나는 물에 균이 없어야 돼요. 2번째는 무기 미네랄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기 화학 물질이 없어야 돼요. 여기에 다 충족된 물이 디스틸드 워터, 증류수고요. 거기 아까 제가 역삼투압식 정수기 말했잖아요. 이 멤브레인 필터를 하는 그거는 바이러스는 못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균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끓여 드시면 그걸 죽이기 때문에 끓인다고 해서 미네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세균만 죽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이 또 수소수는 어떤가요?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수소수는 수소수는 뭔가요? 이 수소수는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수소수를 마시면 아주 좋은데 거기 사실 그대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소위 수소수는요, 활성산소 문제 때문에 수소수를 만들어 먹거든요. 지금 사람을 괴롭히는 병의 80% 이상이 활성산소와 관계가 있는데, 활성산소는 산소를 흡입하는 사람의 경우는 프리 레디칼이 산소, 수소, 또 탄소 다 프리 레디칼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산소를 흡입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산소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래서 프리 레디칼을 활성산소라고 말하는데, 산소가 전자를 2개씩 달고 다니다가 하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이혼한 사람처럼 이제 정서가 불안해져 가지고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막 공격을 해요. 만나는 것마다. 그래가지고 활성산소가 과잉 공격을 하기 때문에 각종 병이 생겨요. 근데 수소는 전자를 하나만 달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수소는 만나면 누가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줘버려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만나면은 전자 하나를 주면 이 활성산소가 물이 돼가지고 활성산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수소수를 마시면 아주 좋다고 하는데, 수소수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네랄을 전혀 걸르지 않고 그대로 수소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마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수를 역삼투압식 방식으로 멤브레인 필터를 거쳐서 미네랄을 걸른 다음에 수소수를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그런 수소수 기계가 없고 미국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대로는 기계값이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미네랄을 다 걸러낸 다음에 만든 수소수이기 때문에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계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수소수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주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아주 좋은 영양소들이 4가지가 있어요.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셀레늄 같은 영양소가 있는데, 싱싱한 야채나 싱싱한 과일을 넉넉하게 먹으면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굳이 수소수를 안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데 비타민 C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우리가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죠. 평화와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저녁에 불을 깜깜하게 끄고 자면은 멜라토닌이 만들어집니다. 이 멜라토닌이 하는 주요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시차 적응도 하고 우리 인체의 주기도 조절하지만, 또 중요한 일은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비타민 C보다 더 좋은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타트 생활을 하고 햇볕을 적절히 쏘이고 싱싱한 야채 음식을 먹으면 굳이 비싼 수소수를 안 먹어도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충분히 목사님께서 들으셨습니까? 옛날에 아, 잠깐만 계세요. 잠깐 스탑해 주시고요. 여기 제니퍼 리께서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제니퍼 리 질문 먼저 받으시겠습니다. 제니퍼 네. 리 질문해 주세요. 근데 그 역삼 투합 물이 미네랄을 완전히 걸러내기 때문에 역삼 투합 물은 먹지 말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예. 미네랄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역삼 투합은 미네랄을 다 걸러내니까 지금 이제 아까 얘기에 반복된 얘기인데요. 미네랄이 예. 인올게닉 미네랄이 있고 올게닉 미네랄이 있습니다. 올게닉 미네랄은 유기질로서 우리 몸에 유기질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되고요. 예. 인올게닉 미네랄은 그냥 쉽게 말하면 돌가루, 쇳가루, 중금속가루입니다. 무기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물속에나 흙 속에 있는 미네랄은 식물이 그걸 안 먹으면 죽습니다. 식물이 이거를 빨아먹고 반드시, 이건 다른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햇볕을 받아서 포토신테시스 작용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그게 유기 미네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물속에나 흙 속에 있는 돌가루, 쇳가루, 중금속 가루를 햇볕을 받아서 영양소로 만들어줍니다. 그 우리 영양소는 음식에서 얻는 겁니다. 물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물은 H2O라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냥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 전기를 일으키고 또 화학작용을 하고 우리 몸에 이렇게 청소작용을 하고 디톡스작용을 해요. 물이 영양소가 되려면 C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되고요. 단백질이 되려면 N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물 자체는 H2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아닙니다. 영양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네, 잠깐만요. 이제 감사합니다. 물에 대한 잠깐만요. 물에 네네. 대한 질문은 나중에 우리 강사님을 다시 우리 이 열린 건강 선교회 강사님으로 좀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물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거 다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이제 물에 대해서는 그만 네. 왜냐면 지금 네. 다른 거 하시고 싶은 분들 많아요. 제가 네, 그리고 다른 분이, 지금 이경재 집사님께서 지금 그 물에 대해서 강의하신 우리 목사님 강의를 지금 올려놓으셨거든요. 좀 예. 보시고요. 이제 물에 대한 질문은 오늘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주영희 집사님 계속 손 들고 계신데 주영희 집사님 질문해 주세요. 제가 이거 물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물에 대한 강의를 제가 들었거든요.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만드신 그 정유수 기계를 제가 오랫동안 먹었어요. 먹고 이제 고장이 났는데 그걸 다시 살라 그러는데 그걸 판매하시던 박순애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살 때가 왔는데 목사님께서 만드신 저 정유수 기계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지금은 제가 망가져서 기계를 만든 건 아니고 예. 제가 연구 지원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그 기계를 만드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증류수 기계가 거기 그 필터를 팬을 돌려가지고 냉각시키는 게 있고 또 물로 냉각시키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 개발한 증류수 기계는 그 팬하고 물로 냉각시키는 것을 병행을 해가지고 물로 냉각시키는 것은 그 식힌 물이 많이 나가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한 방울도 물이 안 나가면서 팬을 돌리고 팬에 소음도 안 나고 그런 기계를 개발해서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를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자금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그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포타블 증류수 기계 있어요. 아마 100불 미만일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한국도 있거든요. 그 포타블. 근데 한국은 좀 비싸게 받아요. $400 이상 받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서 물을 1갤런 넣어 놓으면 시간이 되면 딱 증류수를 만들거든요. 끝나면 또 물 부어주면 만들고. 근데 이제 자동으로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쓰는 거는 보통 한국에서도 100만 원이 넘고 또 200만 원 이상 이렇게 가는 기계들이 있는데 좀 비싸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꼭 증류수는 먹어야 되겠는데 물을 어디서 구해서 먹게다 그러면 미국 같으면은 디스틸드 드링킹 워터 마트에 가서 사셔 드시면 되고요. 값이 싸니까. 한국에 같은 경우는 약국에 가서 정제수가 있고 멸균 증류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 물값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약국에서 구입해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약국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하려고 계속 사가냐고 그러니까 마시려고 사간다고 그러니까 그 약사님한테 혼났다고 그래요. 이 물 마시면 안 되는데. 근데 마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네, 하려고 감사합니다. 사가느냐 그러면은 뭐 하려고 사가느냐 그러면 내가 필요해서 사간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증류수가 끓여서 나온 건데 또 다시 끓여서 이렇게 마셔도 되나요? 저는 아니요. 따뜻한 물이 끓여서 좋아서. 나오는 거니까 필요 없죠. 예를 네, 들어서 저는 증류수는 유리병에다가 담아놓으면 10년, 20년 지나도 변질이 안 됩니다. 네. 끓여서 마실 감사합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시면 됩니다. 네, 제가 따뜻한 충분한 물이 좋아서. 충분한 대답이 그-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계에 요 저기 여기 숟가루 숯이 있는 거 이게 남았거든요. 이거를 제가 물을 걸러서 먹거든요. 요새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숯은 별로 다 완전하게 못 걸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숯은 감사합니다. 완전하게 못 걸으니까 일부는 걸러내지만 완전하게 못 걸으니까 그 RO 필터를 거치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제가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질문 아니, 이게 교수님, 잠깐만요. 잠깐만 계셔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저기 계속 손을 교수님. 들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손 들고 계신 분이 먼저 순서이십니다. 우리 보니타 초님, 우리 말씀해 주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누가 권해갖고 엔즈 녹즙기를 구했는데 그 야채 주스를 하루에 몇 잔씩 먹어야 되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야채를 그냥 입으로 씹어 먹는 경우는 많이 못 먹기 때문에 녹즙을 해서 먹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녹즙도 찌꺼기를 다 버리고 즙만 짜 먹는 것보다는 그냥 갈아가지고 찌꺼기채 먹는 게 더 좋고요. 또 이제 치아가 괜찮으시고 그러시다면 채소를 넉넉하게 그냥 섞으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먹는 양은 입에 물리지 않을 정도로만 드세요. 제가 여기서 몇 컵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맛있는 당근즙도 첫 컵 마실 때는 너무 맛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마시면 역겹죠. 그러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양에 알맞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 너무 영양이 농축된 거 아니에요? 녹즙을 마시면? 녹즙은 영양이 농축된 거라고는 말하기보다는 녹즙 종류를 갈 때 한 가지나 두 가지나 이렇게 하면은 영양 농축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갈아 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녹즙을 만들 때 한약처럼 여러 가지를 섞어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충분한 대답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강사님께서 미주 강사님께서 질문하실 손 네. 들어주세요. 네, 아니, 말씀. 아주 뭐 교수님, 저기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교수님을 오늘 교수님이 여기 나오신다니까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네네네. 박순옥 집사님을 잠깐 교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끝난 다음에 목사님, 네네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네. 저 박순옥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네. 저 간호학교 때 왜 잠깐만요, 집사님 목소리가 울려요. 다른 기계를 꺼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다른 네. 기계 껐어요. 네네. 이제 깨끗합니다. 소리가. 박순옥입니다. 예. 목사님 기억하세요? 그때 강미숙 씨랑 같이 학교 다녔나요? 네네네. 네, 강미숙 우리 님은 여기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마다 건강 강의도 다니고 제가 물강의 했어요. 아, 네. 혹시 괴산에 그 저기 집회할 때 전도회 할 때 같이 갔었나요? 글쎄, 그때는 기억은 잘 아니고. 모르는데요. 제가 거기 간호대학에 2년 동안 담임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랬죠. 네, 그때 목사님하고 같이 다녔어요. 네네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미국에 오시면 예. 네, 저희가 테네시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네. 테네시 산 꼭대기에 살아요. 아, 네네. 네,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요즘에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쉬어가고 해요. 아, 네네. 네, 저 아이고, 목사님 도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박순옥 반갑습니다. 집사님께서 특별 초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그쪽에서 네, 초청해 네. 주시고요. 오늘 또 더 질문하실 분들 계신가요? 네, 한 아, 번만 더 네. 코치님께서 제가 해볼게요. 목사님은 혹시 저기 이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복공복식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예, 예, 이식을 하고 계시나요? 이식은 경우에 따라서 네네. 유연의 신의 이식이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정신 노동을 하시고 그러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육체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삼식도 괜찮은데 저녁은 간단하게 과일 식사로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에게 맞게 볶음곡식은 이제 그 예언의 신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빵을 구워가지고 며칠 뒤에 토스트 해가지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그 볶음국식이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미로 밥을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다시 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더 그냥 밥을 먹는 것보다 소화가 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현미밥을 할 때 저희는 황토 저온 밥솥에다가 3시간 동안 한번 팍 끓였다가 3시간 동안 저온으로 해서 먹으면 찹쌀을 하나도 섞지 않아요. 그래도 아주 부드럽고 밥이 좋아요. 이렇게 밥을 해 먹거든요. 그 저온 밥솥이 한국에서는 이 인터넷으로 사면은 28,000원인가 3만 원 미만이에요. 값도 싸고 또 거기 타이머만 장착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이 딱 되도록 하면은 딱 전기가 저절로 꺼집니다. 예, 그렇게 이용하는데 볶음국식은 제 그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암 수술을 하셨는데 볶음국식을 계속 잡수시면서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암 투병을 20년 이상 잘 하고 계십니다. 볶음국식은 소화를 잘 하는데 도움이 되고 볶음국식은 입에서 잘 씹어야 되잖아요. 입에서 오래오래 씹는 동안 이제 아밀라제하고 잘 섞이기도 하지만 요즘 학자들이 그 우리 채식 식품에는 비타민 12가 별로 많지 않은데 입에서 씹는 동안 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장에서 비타민 B12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혈작용에 필요한 영향을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저기 뭐야, 저 베지터블 주스 같은 거 만들어 먹을 때 거기에 뭐 사과나 과일 섞어도 될까요? 이제 예언의 신에 보면은 음식에 있어서 그 심플리시티하고 버라이어티를 강조했습니다. 단순성과 다양성 그리고 합식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오는데 싱싱한 야채와 싱싱한 과일은 끼니를 따로 해서 먹으라라는 말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즘 학자들은 그 이유를 소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소화 시간이 다른 것을 함께 먹으면 이 알코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밥 따로 반찬 따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상이 나오면은 소화가 제일 잘 되는 것부터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밥이 항상 뒤에 남잖아요. 그러면 옆에 분들이 반찬 더 갖다 드릴까요? 이제 그래요. 그러면 아니요, 제 습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근데 밥만 따로 먹으면 밥을 잘 씹을 수 있고 예, 그런 그 방법이 밥 먹은 다음에 속도 편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참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는 대로 깨닫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멘. 말씀 읽으면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사니까 또 축복이 되더라고요. 건강에 축복도 받고 모든 면에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인간관계에 있어도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는데 예,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한 분만 더 다시 여기 감사합니다. 쉐론 추호님이 지금 손 들고 계시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미세스 YC 발효식품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네. 치즈는 물론 동물성이기 때문에 나쁘지만 발효식품이 김치, 된장, 고추장, 뭐 간장 이런 거 한 거 많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금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하나는 그 마늘을 아까 얘기하시는데 마늘을 음식에 할 적에 이렇게 쪄갖고 많이 먹어도 효과가 마찬가지인지 알고 싶어요. 예, 이제 사람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아주 가까이 아는 분들은 집단 생활을 하시면서 마늘이나 파나 이제 버섯이나 이런 것들은 홀씨식물이라고 또 그 성경에 파, 부추, 마늘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는 분들도 계세요. 네. 저는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예, 저는 마늘을 음식으로 먹는 것보다는 약으로 사용을 많이 권장하고요. 왜냐하면 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주로 쓰는 약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거든요. 근데 피를 맑게 하고 묽게 하고 그런 면에서 어떤 약보다도 마늘이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마늘을 권하고 또 마늘이 항생제 작용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항생제 작용. 김치 담을 때 마늘을 넣게 되면 그런 항생제 역할을 항생작용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김치 같은 거는 아주 막 익고 그러지 않는 한 생절이 해가지고 살짝 익는 김치는 거기가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소가 그대로 풍성하게 들었고 또 우리 몸에서 소화할 거를 미리 좀 소화를 도와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치 조금은 쉬었다고 발효됐다고 먹지 않는 거를 권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어서 이거 이렇게 숙성이 될 때 네, 부패라는 말하고 발효라는 말하고 네, 이게 우리가 소화된다, 숙성된다, 발효된다 이건 같은 말이잖아요. 네, 부패된다라는 말은 변질된다, 부패된다 이건 다른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김치가 담아서 좀 익었다, 휘어졌다. 네. 저는 그렇게 크게 그게 나쁘다고 생각이 안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식물을 채소를 열을 가해 가지고 나물을 무쳐 먹거나 그거는 벌써 효소를 다 없애버린 거거든요. 근데 효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 건축 자재가 다 있는데 목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 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다 그에 50여 가지 영양소가 다 있는데 효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만큼 효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 균형을 위해서 우리 몸에 효소 대사 요소 또 소화 요소 이런 것이 잘 어우러지게 하는 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역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은 현대 과학자들이 말한 그 내용에 딱 들어맞는 거 우리는 앞서가고 행동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된장, 과학적인 고추장, 원리를 간장 몰랐- 그건 어떻게 해요? 된장, 네? 고추장, 간장. 된장, 고추장, 간장 그것도 다 곰팡이로 인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발효지요. 발효고 발효인데 부패는 그건 아니죠. 괜찮은가요? 부패를 미세스 아닌데 그거를 잘못하면 아플라톡신 같은 거 생기면 발암물질이 생기니까 네,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집도 오랫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네, 이제 된장을 담았어요. 그럼 맛이 딱 우러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된장을 빼고 간장을 맛이 딱 우러났을 때 간장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균을 다 죽여가지고 링겔 병에다가 통조림처럼 만들어서 조그마한 병에다가 그렇게 계속 쓰기도 했고, 된장도 맛이 잘 우러났을 때 그때 한 끼씩 해 먹을 만큼 해서 냉동을 시켰다가 하나씩 먹는 방법도 했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하고, 그러나 이 된장이나 간장이나 발효는 부패가 아니고 그 효소 작용에 의한 네. 분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저는 굳이 그런 거 나쁘다고 평가할 수가 없고, 그 그러니까 만드는 우리는 과정에서 사 혹시 먹으니까 모르죠. 뭐 그렇게 예, 만들어서 만드는 먹으면. 과정에서 아플라톡신 같은 거 생기면 위험하니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 그만 받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또 우리 목사님 계속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 세 분이 지금 질문 오셨는데 우리 이렇게 메시지 주신 세 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혈소판 감소증 있는 분들 조혈 작용에 좋은 식습관이 있을까요? 이 질문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채식 식사에는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단백질 문제하고 비타민 B12, 피를 만드는 비타민 B12 부족인데, 거기 아까 김하고 파래가 이제 비타민 B12가 꽤 많이 들었고요. 하루에 김을 2장 정도씩 먹으면 도움이 되고요. 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으로 입에서 오래오래 씹고, 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입하고 대장에서 비타민 B12를 생성하기 때문에 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헤모글로빈 수치로 늘 확인하시고, 또 헤모글로빈 수치로 확인이 안 될 때는 거울 앞에서 눈을 보고 그 혈색을 보고 헤모글로빈 수치를 짐작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어지럼증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염분이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 염분 부족이라면은 물 마실 때 소금을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타서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또 그 헤모글로빈 수치 부족으로 온다면 아까 말한 대로 비타민 B12에 대해서 보충하는 방법들 말씀드린 대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미 찹쌀을 드시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네. 질문했습니다. 맵쌀 현미에는 영양이 골고루 다 들어있는데, 그 아밀로스는 맵쌀이나 찹쌀에 다 들어있는데 아밀로 펙틴이라고 하는 그거는 현미 찹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우리가 뭐 떡을 해 먹을 때는 찹쌀로 하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매일 밥에다가 찹쌀 현미를 넣어서 먹는다, 이거는 영양 균형을 누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맵쌀만 저온 오랫동안 뜸들여서 찹쌀을 넣은 것처럼 부드러워요.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찹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유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이 저온 밥솥 한국에 갈 텐데 이름이 뭔지요? 어디서 사나요? 그것도 김미주 우리 집사님한테 네. 정보를 올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모든 질문은 이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지금 2시간 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강의해 주신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목사님이 또 지금 전화번호도 올려주셨고, 또 모든 그 온열 매트나 이러한 것들, 또 구입하는 것들, 청국장 가루 모두 정보들을 우리 미주 강사님께 보내드리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강사님께서 다 핸들하시고 올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보니까 너무 아직까지도 감사합니다. 120여 명이 그대로 남아서 듣는데 제가 놀랍습니다.
정말 네, 존경합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우리 정말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다음에 또 많이 뵙고 또 모시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